젊은 작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유라시아 일주 자전거 편지라는 책을 출판하셨는데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중국에서 3년 8개월 정도 이제 기자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IT 업계 쪽에서 일하다가 이와 정반대되는 정말 그 실크로드 상의 모험을 해보고 싶어서 작년에 기자 일을 그만두고 그 중국 상하이부터 영국 런던까지 총 8,5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일주를 하면서 그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편지나 엽서를 썼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네, 이 프로젝트가 시크로드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지었는데요. 네, 시간이라든지 경로라든지 네. 또 어떻게 숙박이나 이런 걸 해결했는지 네,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크로드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제 이름이 이제 유채원인데요. 그 채원이라는 뜻이 근원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 뜻에 대해서 항상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내 꿈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항상 자전거 여행을 굉장히 하고 싶었고 또 이제 실크로드라는 곳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내가 스스로 탐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프로젝트명을 그 이제 실크로드 위에서 내 꿈을 찾는다는 뜻으로 실크로드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는 총 14개 나라를 건너는 경로였어요. 그래서 그 14개 나라들을 말씀드리면 중국,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터키, 그리스,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네, 그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영국.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인천공항에서 집까지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방법에 관해서는 그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99%는 다 호텔에서 묵었던 것 같아요. 그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가가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은 외국인이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택했고요. 그리고 그 카자흐스탄부터는 그 마을에 그런 숙소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민가에 이제 문을 두드려서 그 구글 번역기로 이제 제가 이만큼 돈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루 묵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고요. 그리고 그 아제르바이잔부터는 그 요즘에 공유 서비스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런 주거 공유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인데 이제 돈을 내지 않고서 그 현지인과 친구를 하면서 이렇게 하룻밤 묵을 수 있는 카우치 서핑 혹은 그 자전거 여행자들만을 위한 이렇게 자기 집을 개방하는 웜샤워라는 두 가지 서비스를 정말 많이 활용을 해서 그 아제르바이잔부터 영국에 도착할 때까지는 정말 뭐 거의 95%는 다 그렇게 현지인 집에서 묵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물론 자전거로 계속 예. 그 이동을 하신 거죠. 여기 지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중국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계속 높아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힘들지 않으셨나요? 네, 많이 정말 그 처음에는 그 상하이가 이제 삼각주에 있다 보니까 또 장수성이 평지가 많고 이 물이 많아서 다 평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척 수월했으나 그 장수성을 지나서 이제 허난성 들어가면서부터 점점 언덕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언덕은 이제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보시면은 지도에도 보시듯이 허난성 그다음에 그 나중에 시안이 있는 그 산시성 들어가면 네 정말 높아지고 그 칭링이라는 또 굉장히 높은 고개를 넘어야지 그 시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간수성 들어갈 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가 높아져서 제가 여름에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척 서늘한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2,300m 정도 해발 고도를 달렸습니다. 그 지난해 6월 2일 날 예. 출발하셨으니까 맞습니다. 더웠을 거 아니에요? 더위에 맞아요. 네. 또 굉장히 체력 소모도 많았을 텐데 네. 어떻게 그걸 견디면서 극복하면서 나갔나요? 그
한 달도 되기 전에 거의 뭐 열흘 정도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일사병 증세 같은 게 있었어요. 정말 태양을 계속 보고 달려야 하는데 정말 어지러워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일사병 약을 먹고 나서 해질 때까지 기다리고서야 이제 다시 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제가 태양에 되게 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리고 적어도 정오 12시에는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새벽에 출발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날 가야 하는 거리를 미리 알고 80km면 내 속도를 봤을 때 새벽 5시에는 출발해야 12시에 도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항상 계산을 해서 또 그날 달리는 거리랑 뭐 지형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럼 대략 하루에 어느 정도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했나요? 시간, 거리? 네, 대략 하루 평균 80km 정도 달렸고요. 이제 가을에 날씨가 좋을 때는 120km 정도 달렸고요. 제 최고 기록은 이제 163km입니다. 어디에서 163km를 기록했나요? 터키에서 이게 바람의 방향도 중요하거든요. 이럴 때는 바람이 뒤에서 밀어주면은 더 속도를 많이 낼 수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대략 가장 짧게는 뭐 5시간, 6시간일 때도 있고요. 가장 길게는 12시간 내내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동기 왜 이런 여행을 하게 됐나요?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제가 상하이에 있을 때 우연히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된 콜롬비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랑 동갑인데 그 친구가 상하이에서 뉴욕까지 자전거 여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이제 20대 세계 여행을 꿈을 꿨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 어느 시점에 제가 뭐 직업을 떠나서 어떤 식으로 나라들을 이동하고 어떤 내 여행의 테마는 뭐고 이런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계획을 가진 걸 보고 또 제가 송별회나 그 친구 배웅까지도 자전거를 타고 같이 했거든요. 상하이에 공유 자전거 모바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1시간 동안 배웅을 하면서 와 이거 정말 가슴 뛰는 일이다.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내 터전을 떠날 수가 있지? 정말 그거에 큰 충격 그리고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중국에서 4년 차가 되던 시기였거든요. 2018년 1월이. 그래서 이제 정말 떠나야 되겠다. 올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갈 때 내가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 똑같이 비행기 타고 어디에 내려서 노트북이랑 핸드폰으로 일하면 사실 어디 가나 일하는 건 다 똑같은데 그러면 좀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고 느리게 가보자.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책 내용에 대해서 예.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제가 목차를 보니까 예. 정말 스토리에 엄청난 참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얘기들, 많은 경험을 이렇게 하셨는데 우선 중국부터 소개할 독자들한테 좀 소개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네, 실은 제가 이 여행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시작을 혼자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중국에서 제 친구였던 심천에 사는 이가남이라는 중국 친구랑 둘이서 시작을 했어요. 사실 엄청 친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냥 말하자면 제가 서울에 살고 부산 사는 친구인데 부산 내려갈 때마다 이제 밥 먹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중국인인가요? 네, 중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여자 혼자서 가는 게 무서워서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한테 물어봤지만 다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심천 출장을 가게 됐고 거기서 이 친구한테 이제 넌지시 물어봤다가 친구가 만약에 네가 스폰서를 다 구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출발은 이렇게 둘이서 했었고 아무래도 중국 친구가 같이 있다 보니까 저도 뭐 중국어를 할 수 있지만 뭐 사투리가 엄청
많이 사용되는 이런 지방 도시에는 확실히 그 남자 중국애가 같이 가주는 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숙소를 찾는 부분에서나 뭐 그 식사를 하는 부분에서나 그래서 크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은 제가 모든 구간을 다 자전거로 간 것은 아니에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사막이 정말 크거든요. 그 두낭부터 시작해서 국경 카자흐스탄 국경까지 무척 큰 사막이 있고 그 사막을 그 특히 신장 지역은 지금 외국인 출입이 엄격하게 그 금지되어 있어서 이런 구간들은 그 어쩔 수 없이 기차를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동안 네 정말 많은 뭐 그 지방 도시들을 지나게 됐어요.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항상 1선이나 2선 도시만 갔었는데 사실 아 이게 정말 중국이구나 그런 그 시골들 혹은 뭐 공장 지역들 아니면 개발 지역들 이런 곳들을 보면서 아 이런 여기가 중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책에 보면 이제 허난성부터 시작해서 신장 투르판까지 네. 쭉 얘기가 맞습니다. 이어지잖아요. 네. 성마다 네 이야기를 썼습니다. 예. 그 중에서 아 이건 꼭 한번 소개해보고 싶다. 네.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뭐지 제가 아무튼 친구랑 그 다른 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싸우는 적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친구가 특히 텐트에서 자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아 우리가 이렇게 그 계속 호텔에서 묵으면은 나중에 뭐 유럽에 갔을 때 정말 예산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텐트에서 자자라고 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깐수성의 그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은 산 지역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마침 그 동네에 그 호텔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민가를 다 그 제가 두드려가지고 그 거기 현지인 분들한테 재워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정말 그 10번 물어봤는데 아 정말 10번 다 거절당했거든요. 그 마을 주민들 그 10집을 다 두드렸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까스로 그 숙소를 잡아서 그 묵은 적이 있는데요. 그게 여행 중에 가장 저렴한 숙소기도 했어요. 50위안 나왔거든요. 2명이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는 거꾸로 그 제가 그냥 가고 있는데 어떤 한 20대 초반의 소녀가 그 저보고 집에 저기서 좀 차 한잔 하고 가겠냐고 제가 그때 자전거 내려서 좀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그때 밥 한 끼를 그 어머니가 반찬 닭가슴살까지로 정말 푸짐하고 맛있게 차려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 기억이 무척 크게 나요. 네.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이런 경험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손녀들이 사는 땅 카자흐스탄 네. 이렇게 그 제목을 2장에서 줬는데요. 카자흐스탄은 어떻습니까? 네, 카자흐스탄은 우선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받은 인상은 그 중국은 사실 굉장히 민족이 다양한데 한족이 아니면은 약간의 그런 차별이나 탄압을 느낄 수 있거든요. 특히 신장에서 만나는 위구르족들이 그런거든요. 근데 카자흐스탄은 정말 그 모든 민족들이 다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냥 표정이나 그 분위기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는 그런 민가에서 정말 많이 묵었어요. 그리고 총 4개 다른 민족의 집에서 묵었어요. 그래서 위구르족, 투르크족, 카자흐족, 그 다음에 저한테 제일 막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신 거는 그 저희 고려인 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되게 다채로운 이런 문화 경험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리고 특히 그 각각 이렇게 족들의 그 아내들을 정말 많이 관찰해서 그런 내용을 다 적었거든요. 그 위구르 가족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가 그날 일사병 증세가 있어서 왜냐면 카자흐스탄이 정말 엄청나게 이제 큰 황야를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말도 못하게 정말 크고 그냥 뭐 하루 종일 뭐 10시간을 달려야지 뭐 동네 하나 나타나는 이런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평지인가요? 네, 평지고
그 좀 구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일사병 증세가 있어서 이제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그 차가 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위구르 가족이 그때 아이들이 한 7, 8명 되는 그런 큰 가족이요. 대가족이었고 그 가족이 이제 처음에 이제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집에 꼭 초대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집에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거의 5일을 머물렀던 것 같아요. 거기가 카자흐스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알마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 여행을 하면서 내건 3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전거로 가로지른다. 두 번째는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그 나라의 스타트업의 창업가를 인터뷰한다. 세 번째가 그 나라에 갈 때마다 세미나를 열어서 사람들한테 이 여행에 대해서 소개한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가장 큰 도시가 알마티였기 때문에 알마티에 있으면서 뭐 인터뷰도 다니고 세미나도 열고 이런 거를 하느라 아무튼 5일을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저도 그 어머니를 이제 마마라고 부르고 그 집에 정말 제일 어린 뭐 2살 배기부터 그 집에 뭐 어머니 아버지까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교류를 했어요. 네. 근데 스타트업 관련해서 세미나를 하거나 네. 이 준비가 굉장히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그걸 또 여행도 하면서 네. 준비는 어떻게 했나요? 네. 다 그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한가요? 실은 그 작년에 제가 이걸 기획을 시작한 게 작년 3월부터거든요.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준비를 하면서 그때 제가 출장으로 그 스위스에 있는 컨퍼런스에 갔었는데 거기가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이제 최고의 창업가들이 이제 모으는 행사였어요. 그래서 그때 미리 제가 실크로드 위에 있는 나라의 이제 창업가, 뭐 투자자 아니면은 그 기자를 한 명씩은 다 연락망을 알아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링크드인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 말하자면은 페이스북 같은데 되게 프로페셔널한 그런 직업군에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제가 대략 뭐 8월 중순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날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미리 다 해놓아서 진행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으로 가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카자흐스탄에서 그 카스피해라는 사실은 이제 호수이죠. 네. 내륙에 굉장히 큰 호수가 있거든요. 거기를 한 37시간 동안 배 타고 건너서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도착했습니다. 예. 네. 거기서 혹시 들려주실 말씀? 네. 네. 그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실 그 여기가 무슬림 국가다 보니까 또 거기가 이제 나라 밖으로 이거를 개방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동양인을 보는 게 그 사람들이 무척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제가 자전거 여행하면서 그 마을을 지냈을 때 외국인에 대한 반응이 가장 컸던 곳이 거기였어요. 그래서 좀 많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다 뭐 15명이 제 주변에 다 몰려들어가지고 뭐 달러 달라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거기는 무슬림 국가다 보니까 이제 남자분들이 좀 이렇게 만지려고 하시거나 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정말 좀 조심해야 되겠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말 되게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서도 물론 이제 현지인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조지아는 굉장히 아름다운 맞습니다. 곳으로 네. 알려져 있는데요. 맞아요. 이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책을 보니까. 네, 이제 힘든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조지아는 갈 때는 힘들었으나 나중에과 비교하면 이제 그건 괜찮은 경험이었구나 이렇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이 제가 처음으로 그 110km를 달린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면서
한 140을 달렸던 것 같아요. 예, 140을 달렸고 그래서 이게 너무 힘에 겨워서 그때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울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도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이제 네, 괜찮았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음식도 그렇고 와인도 그렇고 또 자연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 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말하자면은 가성비가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터키에 대해서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네. 글을 남겼어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하실 말씀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터키가 저한테 크게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 제 친구가 저랑 같이 이제 그래도 4개월을 같이 자전거를 타다가 그 어느 날 그 도망갔어요. 그래서 네, 그 왜냐면은 제가 이 친구랑 다른 시간대에 자전거를 탔거든요. 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벽 5시, 뭐 6시 이렇게 출발하고 그 친구는 이제 아침잠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 10시, 11시 이렇게 출발해서 이제 목적지에서 주로 만났죠. 그 터키 하면 뭐 형제국이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그런 어떤 따뜻한 그런 맞아요. 배려나 무척 각별합니다. 네. 환영 이런 게 있나요? 네. 그 정말 그 제가 나라의 친절도를 정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중국에서는 10번 거절당했잖아요. 네. 터키 그 카자흐스탄에서는 그 5번 거절당하고 6번째 재워주셨어요. 네. 그리고 터키부터는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제가 자전거 여행하다가 이렇게 쉬고 있으면은 뭐 집으로 먼저 차이 이렇게 말해요. 그 차 마시고 가라고.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이면은 밥 먹고 가라고. 거기가 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부부의 이제 아내분이 이제 밥 먹고 가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쭈뼛쭈뼛 갔더니 이제 밥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늦었으니까 자고 가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재워주신 곳이 2군데 있어요. 다 터키 엄마들이 먼저 말을 거셨고요. 그런 다음에는 알아보나요? 뭐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나요? 아니요, 알아보지 못하죠. 그냥 누구든 그 터키가, 그렇게 친절하게 터키, 잘 해주나 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터키 사람들이 유독 한국인에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아일라라는 영화입니다. 이 한국의 그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의 이제 전쟁 고아를 터키 한 병사가 이렇게 정말 지극하게 이제 보호해가지고 정말 아빠랑 딸 같은 사이가 되었는데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귀환하면서 연락이 끊겼다가 아마 2013년 정도에 그 둘이 재회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인 실화를 그린 영화거든요. 근데 터키의 남자들이 정말 100이면 100? 정말 90%가 넘어요. 정말 많은 터키 남자들이 그 영화를 봤고 그 저를 볼 때마다 그 영화 얘기를 꼭 했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 한국 전쟁에서 전사하셨어. 뭐 팔을 잃으셨어.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정말 제가 되게 이 나라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과거에도 은혜를 베풀어 줬고 지금도 조건 없이 이렇게 저에게 잘해주는 이런 부분에서 터키라는 나라를 정말 그 굉장히 크게 마음에 담게 되었어요. 또 제가 혼자서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많은 힘든 일도 있었고 그만큼 기쁜 일도 많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리스. 네. 그리스는 어떻습니까? 네, 그리스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고 말하자면은 그 터키랑 그리스랑 그 사람들이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굉장히 손님들을 좋아하는 나라고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그리스는 그 인구가 10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이웃처럼 알고 지내는 문화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 다른 유럽 나라에 비해서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터키는 약간 그 정말 저를 딸아이처럼 이렇게 기여해 주시는 어머님들이 있는 곳이라면 터키는 그 그리스에서는 뭐 60세 뭐 이런 어머님들인데 저랑 정말 친구처럼 같이 돌아다니고 이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나라를 무척 각별하게 생각합니다. 그 알바니아
프랑스에서 가장 여행 중에 네. 기억에 남는 식당이 있다라고 또 책에 네. 썼던데. 네, 맞아요. 뭐지? 그런 그 지역의 정말 전통적인 방식의 그런 레스토랑을 이제 타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그 타번이었는데 그 이제 알바니아의 그 거기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네. 그 도시 심장부에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성벽이 있고 그 성벽 안에 있는 그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왜냐면 유럽에서는 제가 특히 일부러 돈을 아끼려고 그 점심을 거의 뭐 과일이랑 초콜릿으로 먹고 정말 8시간 정도를 달렸거든요. 그래서 그 거의 물가가 저렴한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뭐 알바니아랑 그 마케도니아, 네, 이 정도만 이제 물가가 저렴해서 그때는 정말 잘 먹고 다녔던 기억 때문에 네,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성비는 괜찮은 거. 네, 가격 대비. 너무 맛이 있었고 또 그분이 또 그 제가 시키지 않은 것까지 정말 많이 내어주셨고 제가 이제 다 못 먹으니까 그런 걸 또 예쁘게 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그분 그 주인분한테 감동한 것 같아요. 네, 네. 크로아티아 가서는 너무 배가 고프셨다고. 네, 실은 크로아티아에서는 제가 핸드폰이 완전히 이제 고장 났어요. 이게 비 오는 날에 핸드폰 위로 이제 차가 지나간 적이 있는데 그런 다음에 핸드폰이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크로아티아에서는 일주일 동안 그 핸드폰 없이 정말 표지판만 보고 달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런 날에는 또 그 크로아티아가 굉장히 관광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성수기가 아닐 때에는 뭐 레스토랑이나 뭐 매점이나 다 문을 닫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저로서는 그런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슈퍼마켓 정도는 나와야 한 지점인데 이제 안 나오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이탈리아는 그 얘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며칠 실은, 머물었나요? 대략 2주일 정도 머무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탈리아 사람들도 정말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특히 제가 자전거를 도난당한 게 이탈리아거든요. 그 밀라노에서 자전거를 도둑 맞았는데 그때 그거를 그 당시에 저를 이제 묵게 해줬던 그 친구가 그 뭐 경찰서에 신고를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중고 자전거를 찾아서 정말 중고 가게들도 다 돌아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중고 자전거를 살 수 있게끔 다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30살 딱 그 1월 1일을 맞이한 것도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되게 각별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 머무를 때 반드시 스파게티를 해줘요. 이탈리아다 보니까 하루에 한 끼는 무조건 스파게티를 먹어야 되는 나라거든요. 2주 내내 그러면 스파게티를 드셨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레시피가 집마다 다르구나 이런 것도 무척 신기하게 한국의 봤습니다. 김치 맛 다르듯이 또 네, 맞아요. 집집마다 네. 다른가요? 정말 그 이탈리아 사람의 고집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 뭐지? 이게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이 스파게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욕하면서 자기네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정통이라고 이러면서 한국에서 먹는 자부심을 스파게티하고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어릴 때 뭐 급식을 할 때도 그 면을 이제 엄청 삶아 놓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소스를 뿌려주는 식으로 이제 어릴 때도 급식을 받았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정말 그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제 면을 너무 많이 한다, 많이 삶는다. 그게 딱 그 뭐라 해야 되지? 좀 쫀득쫀득할 정도로 덜 삶아야지 이게 정말 그 스파게티다. 그래서 면이나 소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고집이 있어요. 네. 예. 프랑스에 대한 기억은 어떻습니까? 네, 프랑스 사람들은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정말 사랑을 많이 가진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일하게 제가 고아를 입양한 가정들을 다 프랑스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 고아 아니면 필리핀 고아를 이제 입양한 집들도 있었고 그 피난민을 그 뭐 딸이 거리에서 마주쳤는데 그 피난민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이제 양자로 삼은 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많이 감동을 했고요. 그리고 저도 그 집에 이제 손님으로 묵으면서 또 저를 또 굉장히 잘 보살펴 주시기도 했고 또 제가 프랑스를 달릴 때 부르고뉴라는 와인이 굉장히 유명한 그 지역을 지났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억이 무척 특별해요. 왜냐면 그때가 1월 중순이었기 때문에 눈이 내렸었어요. 그래서 눈 속을 달리느라 힘들었던 것도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프랑스 고성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프랑스 이제 농촌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뭐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 뭐 낮에는 힘들게 이제 눈 속이나 빛 속에서 그 자전거 타고 와서는 그 주인이랑 이제 와인 마시면서 되게 깊은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특히 그 프랑스 고성에서 살았던 때에는 많은 걸 느끼게 했던 것 같아요. 거기 창업가가 원래는 이제 그 굉장히 성공한 창업가인데 이제 다 내려놓고 그 고성에서 그 농부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귀농하는 이런 그 창업가를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유럽은 소비 축소와 환경 운동 중이다 이렇게 네, 해서 네, 그 맞아요. 테마로 많은 이야기를 묶어놨던데 네, 그게 대표적인 그런 사례군요. 맞습니다. 가장 감명 깊게 와닿은 사례였어요. 그러니까 자원 소비를 줄이거나 네, 절약을 하고 네, 그다음에 공유를 하는 네, 그런 사례인가 보죠. 네. 그런 굉장히 이상적인 우리가 미래에 지향해야 되는 공동체를 프랑스에서 본 것 같아요. 거기가 그 마을에서 이제 목요일마다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댄스 파티 같은 거를 하는데 정말 20대에서 60대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걸 네. 하더라고요. 누구는 이제 악기를 가져와서 그 4명이서 이제 뭐 바이올린 같은 걸 연주하고 이제 다들 와인이나 음식을 쌓아서 파트락으로 하고 그다음에 가운데에서 정말 세대가 다 어울려가지고 그 춤을 추는데 저도 가가지고 같이 그날 어울렸거든요. 근데 정말 감동했어요. 왜냐면은 아무도 돈을 낸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자기 악기랑 음식이랑 이제 술 가져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기업이 필요가 없잖아요. 기업이 이렇게 놀 수 있는 기회를 뭐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각자 이렇게 자기 걸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모든 세대가 다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그리고 뭐 거기에 굉장히 유명했던 서커스 단장인데 그 이 조그만 그 프랑스 마을에다가 서커스 그 천막 차리고 수요일마다 서커스 그 수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도 이제 갔다 오고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 스위스는 산악지대가 많은데 네. 힘들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그 알프스 산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가 1월 3일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건널 수가 없어요. 정말 그 높은 산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 겨울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버스를 탔습니다. 예. 네. 새 자전거를 타고 레마노스를 달렸다고 하는데. 네. 거기가 이제 그 스위스의 제네바라는 정말 유엔이라던가 뭐 국제기구가 많죠. CERN이라던가 정말 국제기구가 많은 곳인데 또 굉장히 비싼 도시이기도 하고 거기가 또 굉장히 각별했던 게 작년 5월에 딱 거기서 그 국제회의를 하면서 제가 거기에 이제 초대받아가지고 정말 정장 입고 창업가들 만나고 다녔었는데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시 그 도시에 오는데 기분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상하이부터 거기까지 뭐 10시간? 11시간 만에 도착했었는데 와 이번에는 거의 7개월 자전거 타고 도착하는데 와 기분이 정말 색달랐어요.
드디어 이제 영국 네. 도착하셨는데 올 네. 1월이죠, 그러니까. 네, 올 1월 26일에 도착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넘어갔나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네, 이제 그런 배를 타고 한 6시간만 가면은 그 영국의 그 뉴헤이븐이라는 이제 항구에 도착합니다. 영국에서는 주로 얼마 머물렀고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그 영국은 이틀 만에 이제 런던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런던에 도착해서 그 똑같이 인터뷰랑 그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고 가장 자전거 여행에 관심이 많은 것도 영국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정말 자전거 여행을 다닐 때도 다른 자전거 여행자들을 보면 90% 이상이 다 유럽인들이었거든요.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이 제일 많았고요. 그래서 정말 모험심이 가득한 나라구나. 그리고 제가 원래는 여행 초기에는 목표가 그 상하이에서 터키까지 가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무슬림 국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제가 상하이에서 영국 부부를 만났는데 그 부부가 60세였어요. 그런데 우리 부부는 이제 올해 상하이에서 영국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영감을 받았어요. 와, 60세가 상하이에서 영국까지 가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때 터키에서 유럽으로 그게 그 영국으로 그게 목표가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국에 도착하는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도 그 부부를 만나는 거였어요. 아, 그래서 만나셨나요? 네. 그래서 여행 마지막 날이죠. 그 정말 그 비행기 타기 딱 하루 전날에 그 부부 집에서 이제 하루 묵고 그 부부의 이제 축하 파티를 받은 다음에 거기서 네,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정말 저한테 정신적인 지주예요. 그 부부로 인해서 목적지가 더 원래 저 한계치보다 더 먼 곳으로 됐고 그리고 이 부부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왜냐면은 이 부부는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4개월 2주 만에 도착했어요. 거의 비슷한 루트를. 저는 똑같은 거리를 8개월 걸린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부를 보면서 이게 당연히 가능하고 그래서 그 뭐 불가능할 리가 없다는 거를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부한테 무척 크게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그 다니신 나라마다 네, 특징이 다 다른데요. 맞습니다. 네,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정말 이 나라는 인상적이고 네, 또 권하고 싶다. 네, 이런 나라는 어딘가요? 네. 터키가 가장 그 기억에 남는 나라예요. 그 오랜 시간 32일 정도 이제 머무르기도 했고 그리고 터키는 다른 나라는 제가 어떤 그냥 일부를 지나왔다는 느낌이 들다면 터키는 제가 첫 번째로 그리고 네 번째로 큰 도시까지 다 가봤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큰 도시를 다 가로질러 봤고 거기 사람들을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터키의 심장을 건드린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진짜 터키가 나를 감동시켰고 나도 터키를 굉장히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 터키 경제가 많이 어렵거든요. 그 화폐 가치도 하락하고 그리고 정부도 지금 거의 독재 정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언론에 대한 탄압도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그런 언론 탄압을 받아서 이제 실직한 기자도 만나고 뭐 그런 정치에 대해 강연하는 뭐 교수님도 만나고 이러면서 되게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여행으로 인해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되돌려준다면 가장 제가 되돌려주고 싶은 나라도 터키입니다. 그 터키에 또 저를 뭐 딸이라고 부르는 제 터키 엄마 할머니도 계시거든요. 그 저를 그냥 먼저 초대해 주신 분들. 그래서 더 애정이 각별한 것 같아요. 이 나라는. 스타트업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나라가 네. 추천할 만합니까? 프랑스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 나라의 가장 큰 시장이 되는 데서 그 아이템을 잡은 경우가 많았어요. 뭐 와이파이라던가 뭐 문화재 보존이라던가 뭐 배달 서비스라던가 그 엄청 새롭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에 있는 기업은
저는 친환경적인 관점에서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그 이제 고장난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모든 전자기기를 다 수거해서 이거를 그 깔끔하게 고쳐가지고 다시 이제 중고 시장에 파는 그 스타트업이었는데 여기가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진출하고 있거든요. 다른 이웃 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바람직한 그런 그 사업 아이디어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제일 힘들었던 일들, 네, 그다음에 만약에 또 다른 분들이 이런 여행을 한다면 네, 이런 거 좀 주의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우선 가장 힘들었던 적은 아무래도 그 겨울에 프랑스를 지날 때 이제 눈 속을 지나는 부분이 무척 힘들었고 그 저처럼 이제 여자 여행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저녁이 되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지 좀 안전합니다. 저도 이렇게 치안 비슷한 그런 경우를 뭐라 해야 될까요? 가까스로 그 위험을 벗어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개를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터키랑 그리스에는 정말 개가 엄청 커요. 우리나라 진돗개보다 좀 더 커요. 그래서 정말 이 정도 오는 개가 많고요. 그리고 이 개 그 자전거 여행자가 죽는 순위 1순위도 개한테 물려 죽는 거거든요. 야생 개한테 물려 죽는. 그래서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이제 자전거를 보기만 하면 정말 물 것처럼 따라오고 그 발목 물려서 병원 가는 사례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를 봤을 때 멈춰서 그 최대한 천천히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물건은 적게 싸실수록 좋아요. 저는 정말 적게 싼 케이스거든요. 거의 나중에 여행 막바지에는 20kg도 안 됐어요.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은 다 이제 누구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많이 줄였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게 있다면 저는 그 공유 서비스를 최대한 많이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제가 여행에 쓰인 물품들의 정말 반 이상은 다 친구들이 줬던 거거든요. 그 영국 부부가 이제 자기 짐을 정리하면서 저한테 모든 자전거 그 도구들을 줬어요. 옷도 주고 침낭도 주고 그런 부분을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다가 안 타던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저한테 많이 빌려줘서 많이 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부족하게 들고 다녔어요. 항상 이렇게 눈 오는데도 뭐 여름 옷 다니고 이렇게 다니면 또 다른 분들이 또 저를 재워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이 세상의 물자는 이렇게 빌려 쓰면 되는 것들이 많고 또 안 쓰는 거를 이렇게 서로 주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숙소 부분에서도 이렇게 호텔에서 잘 수도 있지만 그 현지인과 이렇게 많이 대화도 하고 뭐 친구도 사귀고 그 나라를 또 이해하는데 그만한 좋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작가로 제가 호칭을 했는데요. 네. 뭐 기자이기도 하고 또 스타트업 관련 뭐 강연도 하시고. 네. 그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지금 저는 이제 과거에 그 미국, 이스라엘, 중국에서 그 스타트업 기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네,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다른 그 한 4, 5년마다 나라를 이제 옮기면서 이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나라에서 일하고 왜냐면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그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사는 와중에 제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도 소식을 전하고 뭐 유튜브 영상으로도 이렇게 전하고 하면서 이제 독자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그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 책을 2권 그 낸 걸 바탕으로 강연을 다니고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자전거 여행하는 와중에 중국 스타트업처럼 비즈니스하라라는 경영서를 김희종 대표님과 같이 집필을 했고요. 올해는 말씀드린 그 유라시아 일주 자전거 여행을 이제 책을 내고서 강연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저의 목표는 그 독일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배워보는 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지금 찾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나라에 가서도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또 그 편지를 쓰면서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독일 내에서도 대략 5년 가량 머물 계획이신가요? 그래도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까지는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또 독일 이후에는 또 다른 나라에 가 계시겠군요. 네, 그 실은 그 제가 유라시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번에는 중국에서 일하다가 유럽에서 끝나서 이제 유럽에서 일하러 가지만 유럽에서 일이 끝나면 다시 독일에서 시작해서 아프리카까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권이 얼마나 좋은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에서 예. 세 번째로 좋거든요. 그래서 제 중국 친구는 그 친구 비자를 해주는데 비자 신청하는 13개 나라 비자 신청하는데 뭐 한 달 걸리고 거의 100만 원 들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와, 한국에는 정말 좋은 조건이구나.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섬나라 같잖아요. 반도인 걸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여행하면 이제 비행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 여행을 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과정의 위를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자전거 여행에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릴 때 자동차 여행을 이제 가족이랑 많이 다녔었는데 이런 그 이렇게 점 찍는 여행이 아니라 자전거 여행을 하면 정말 선을 그리거든요. 그 어떤 이건 볼 거, 이거는 안 볼 거가 아니라 모든 거 이제 그 평등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 경험이 정말 그에서 오는 그런 배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박 2일이라도 좋으니 혹은 뭐 1시간, 2시간이라도 좋으니 자전거로 한번 주변에 이런 자연 경관을 많이 느껴보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작가를 보면 도전, 배움, 그다음에 희망, 꿈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요. 또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희망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고 또 그걸 추구하는 걸 보면서 네.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 크게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